시선집중 369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준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발제 저희가 들어가 볼까요? 김태현 변호사님이네요. 오늘은. 네, 제가 오늘 발제할 주제는 김동연과 장하성 지금 청와대의 시그널은. 딱 한 달 전에도 이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그죠? 그랬어요? 아,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어디 가서 무슨 말 하고 다니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네. 저는 이걸 보고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오늘 네. 제가 정확히 맞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네. 드리려고 기가 했어요. 막히게 발제 정말 천재적입니다 이게. 이게 네. 한 달 천재적이에요. 전에 제가 분명히 그때 내년 초까지 교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고 네. 제가 한번 두고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불과 한 달 만에. 네. 제가 근데 너무 길게 잡았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무리 늦어도 연말 뭐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길게 잡아가지고. 근데 안전하게 가야죠. 저희가. 안전하게 가야죠. 네, 저희가 네. 저 오래 가야 되니까 안전해야 네.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기가 막히게 잡았다고 하는 게 네. 사실은 뭐 이번 주에 뭐 이번 주에다 뭐 다음 주다 뭐 얘기들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네. 오늘 오전에 몇몇 조간신문 일면 탑에 보면 예. 그냥 써버렸어요. 그렇죠. 경질이 아니라 후임자까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장하성 실장 후임, 김수현 사회수석 이렇게 예. 이제 일면 탑에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대부분은 예. 이르면 오늘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예. 김태현 변호사님이 한 달 전에 말씀하실 때 예. 늦어도 내년 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자들이 잘 쓰는 스킬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르면 오늘 안 했잖아 그러면 사정이 있어서 좀 우리가 늦어진 것 이르면이라고 같아, 뭐 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질에 대한 얘기 사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 뭐 제가 무슨 뭐 대단해서 그걸 맞췄겠어요. 그냥 얘기를 했겠어요. 다들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예. 경질 얘기들은. 근데 예. 이제 사실은 이게 인사라는 게 누구를 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다음에 누가 오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전에 YS 대통령 같은 게 워낙 깜짝소 좋아하니까 놀랐제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네. 그 정도로 아침에 이제 몇몇 통치권자 대통령들은 언론에 보도되면 빼버린다는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노출된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예. 일단 여러 가지 여러 후보들 중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하고 김수현 사회수석 얘기들이 사실 유력하게 보도됐던 거는 맞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일면 탑에 그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오늘 청와대 공식 반응이 어떨지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제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청와대가 앞으로 경제정책의 운영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기조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저희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님께서 취재를 좀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청와대에서는 그 앞에 말씀하신 대로 예. 아직 그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아직? 이제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그 어제 이르면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럴 경우에는 기자들이 도박을 하죠. 사실은 근데 아니면 말고 일단 지르자. 그래서 안전한 도박으로 그렇죠. 금지돼 지금, 있습니다. 도박은. 죄송합니다. 역시 김준일 변호사님. 역시, 예. 네. 그래서 그 너무 지르는 거 아니야? 이제 아침에 청와대 관계자들 통화를 했더니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어찌됐든 핵심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월요일. 왜냐하면 화요일 날 대통령께서 그렇죠. 출국하시기 때문에 에이펙 회의 때문에 떠나셔서 그 전에는 결정을 할 거다. 네. 제가 어저께 밤사이에 취재를 쭉 해보니까 어찌됐든 지금 원포인트로 김동연 경제부총리만 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하게 되면 둘 다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얘기고요. 여권 관계자들은 여기에 덧붙여서 중폭 이상의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것이 경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돼서 올 초에 사실은 그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때부터 제기가 됐던 이슈이잖아요. 그래서 경질 얘기가 있고 계속 흔드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흔들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이면 이제 3년 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쇄신용으로 해서 중폭으로 청와대를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핵심 관계자한테 들었을 때는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논의가 굉장히 숙성돼 가고 있고 7부 능선은 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된다면 장하성, 김동연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또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저희가 요거 취재한 거다. 이렇게 다음 주에도 책임을 묻는 걸로.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안 하죠. 다다음 주에요. 네, 별도지만 일단 내년 4월 정도 되면 총선 1년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이니까 김부겸 장관님이라든가 김영춘 장관님이라든가 정치인 분들께서는 또 지역구를 좀 다시 필드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맞물려서 좀 중폭 개각이 있는 건 뭐 크게 무리 없는 예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들의 경우에는 워낙 뭐 이름도 널리 알려져 있고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일찍 지역구에 내려가서 뭔가 표를 다져야 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각 지역구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청와대에 가 있는 구청장 출신의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출마는 해야 되는데 인지도가 낮아서 뭔가 어디에도 나와야 돼요. 자꾸. 그래서 아마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또 출마 준비 위해서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분들도 제가 어제 확인을 쭉 해봤더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나가기는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내년 초에 움직이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선이 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고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뭐 나오는 걸 지켜보면 될 문제인데 후임으로 거론되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청취자분들의 까다로운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근데 사실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경제 솔로몬의 해법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온다 한들 뭐 안 좋았던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 모두 다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위기냐 아니냐를 가지고 저 장하성 실장하고 야당과 약간 논쟁이 있었는데 그건 뭐 이제 말로 그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경제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는 뭐 여야 청와대까지 다 공감을 하는 건데 누가 온데 갑자기 좋아지진 않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 이제 기조를 어떻게 운영하냐는 건데 저 우리 장윤성 기자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득주 성장론 흔들 기조는 생각을 없는 것 같다. 청와대가 그걸 바꿀 생각은 전혀 저도 없다.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일단 후임 인사,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인사로 모든 걸 말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사로 만약에 이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오고 그다음에 김수용 수석이 장하정 정책실장 자리로 이동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득주도 성장론의 그 기조, 제이노믹스라는 그 기조가 좀 더 강해지는 거죠. 약해진다고. 왜냐하면 그렇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사람이 이제 캐릭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잘 아세요, 홍남기? 모르죠. 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 언론을 통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죠. 굉장히 친한 것 같아서. 그래도 뭐든지 이렇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이 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니까 예전에 좀 무난하다. 그냥 이런 평들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원래 저도 그런 평은 들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근무하시고 미래창조과학부제 2차관까지 하신 분 아니었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렇게 청와대 있다 승진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무난합니다. 박 전 대통령 특성상 모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럴 수 있죠. 거기에 보면 그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어떤 관료로서의 캐릭터가 딱 드러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좀 뭐 MB 정부 때 윤중현 총리나 노무현 정부 때 뭐 이현재 부총리나 김대중 정부 때 강범균 경제부총리처럼 지금 꼽아주시는 게 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장관들이에요. 굉장히 그립감이 강한 인사들이었어요. 경제부처들 확 잡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들이었고, 어쨌든 공교롭게도 그 두 사람 두 번째 있었던 그 세 사람 때 각 정부에서 경제 성적표가 제일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강한 리더십과 그립감을 가지고 있는 인사냐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하나 들고. 그립감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이제 경제부총리가 리더십인 거죠, 일종의. 당시에 기획재정뿐만 아니라 건설고통부부터 각종 경제부처까지, 그다음에 청와대 경제라인까지 본인의 통솔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강력한 리더십.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제 양력을 좀 보면 사실은 재무부 출신이 아니라 예산처 출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산 전공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좀 방점을 찍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론,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고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재정을 투입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나쁘게 표현하면 세금 투입.
좋게 표현하면 재정의 확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할 때 재정의 확대 얘기를 했었고 여당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거 잘했다 잘못됐다 뭐 나중에 얘기인 거고. 근데 재정 확대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수반되는 게 예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예산 전문가 나름의 예산 쪽에 경력이 있던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앉힌다는 건 현 정부가 예산의 확대를 통한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제 문제를 좀 풀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이제 시그널인 거죠. 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럼 지금 홍남기 수석에 대해서는 그렇고 어디 김수현 실장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실장 아니고 지금 인사를 해버리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오늘 공정경제 회의를 10시 하시기 때문에 오전 중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랬는데 이미 인사를 해버리는데 아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잘 안 하는 얘기인데 우리 언론들이 그 지금 좀 맥락 컨텍스트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러니까 물론 보수 야당이죠. 자유한국당하고 보수 언론들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흔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범으로 장하성 실장을 상징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잘못됐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해가지고 오히려 중소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일자리가 더 줄었다. 이런 공세가 쭉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그 봄부터 시작됐던 이 논쟁이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초겨울 무렵에 이제 그 인사 낙마로 결정이 되고 몇 개의 보수 언론들은 오늘 그냥 일면에 그 기사를 박아버린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 이게 그 핵심이 인사냐는 거예요. 핵심은 결국에는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흔들고 이것을 실패한 정책으로 네이밍을 해서 결국에는 정부 정책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근본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얘기는 안 해요. 우리 언론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막 해서 누가 됐대? 그래서 홍남기는 어떻게 한대? 김수현은 할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도시 전문가가 어떻게 경제 정책을 해?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또 흔들 거예요, 언론이. 근데 저는 중심은 자,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양극화 문제가 극심해져서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아니면 어디입니까? 세계은행 얘기했죠. 그리고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권장하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만 경제 위기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분명히 경기 하강 흐름인 것은 분명하고 우리 말고 일본의 경우에 내년 성장치가 0.9%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좀 최소한의 인간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정책을 유지 발전시킬 거냐. 저는 이 포인트로 우리 언론을 결국 본질은 소득주도 성장을 대체할 만한 뭐 다른 뾰족 한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겠네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한 적이 있냐? 라는 질문인 거죠.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엇박자가 난 부분인데 재정이 실제로는 긴축에 통합지수로 따지면 긴축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세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거쳐서 세수가 많이 거쳤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제대로 된 소득주도 성장을 더 밀려면 소득주도 성장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 예산이 화끈하게 좀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 대한 평가를 하긴 이르다. 그런데 경제 수장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불협화음이 나가니까 일단 선수는 교체하되 그 기조를 잘 알고 있는 기존의 관료들이나 기존의 그 핵심 비서진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경제 수장들이 조금 교체된다고 해서 기조의 변경으로 읽지 말자. 장윤선 기자님하고 김준우 변호사님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발제자이신 김태현 변호사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보수 여당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하는 건 맞죠. 맞는데 근데 반대 이제 포인트가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배론으로서의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정확히 하면 소득주도 분배론이나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분배론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으나 과연 그것이 성장론으로서 맞느냐는 데는 어떤 의구심들을 보수 야당하고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보수적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건 맞습니다. 이게 과연 잘 될지 안 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잘 모르지만 반대하는 보수 야당에서도 이게 무조건 100%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건데 이제 문제는 내후년에 총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경제 성적표가 나올 건데 글쎄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다음번에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